CJ 포토 클럽.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기환입니다. 제인지입니다. 오늘은 저기 후지 X30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누구 거죠? 제 겁니다, 비비안. 네. 요거가 출시가가 한 6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카메라가 없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69만 9천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70만 원 돈으로 1,000원 사이였죠.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고가로 책정이 돼서 나온 하이엔드 카메라예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DSLR하고 그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보급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이엔드 카메라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엔드 카메라가 설 자리를 잃고 있나? 거의 주변에 많이 보셨어요? 하이엔드 카메라 갖고 계신 분? 근데 다들 미러리스를 렌즈 교환되는 거 사는데 네, 렌즈 바꾸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것도 줌렌즈를 쓰면서 네. 이제 뭐 렌즈 바꾸는 카메라 썼지만 단렌즈를 안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줌렌즈 번들 네. 가지고만 이제 좀 하는데 하이엔드 카메라가 나는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GR도 하이엔드 카메라고 네. X100 시리즈도 하이엔드 카메라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렌즈가 안 빠지니까. 네. 하이엔드라는 뜻이 고급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디러리스래. 디러리스, 디러버. DSLR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똑딱이 중에는 고급이다. 그렇죠. 또 어떻게 X100하고 보면은 GR도 똑딱이거든. 번들 렌즈보다 이 렌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하이엔드 카메라를 좀 업신여기지 않는 건가. 네. 그리고 저런 걸로 찍느니 핸드폰으로 좀 많이 찍으니까 그렇죠. 하게 요새 핸드폰 분명히 핸드폰하고 저거하고 퀄리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웹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뭐 사람들이 어차피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뽑아서 보는 사람은 뭐 한 1%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죠. 그래서 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오늘 좀 매력을 좀 분석을 해보고 네. 한번 해봅시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하이엔드 카메라 굉장히 좋아해요.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 좀 더 간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간편하게 좀 찍을 수 있어서 네네. 특히 이제 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원거리 있는 네. 망원 영역이나 네.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접사 영역이나 네. 그다음에 풍경의 넓은 영역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붙박이 렌즈가 이 여기에 딱 맞춰서 나온 렌즈라 네네. 전 구간 다 화질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굳이 렌즈를 바꾸지 않아도 네. 준수한 화질도 낼 수 있으니까 딱히 뭐 모자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후지논 렌즈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후지 렌즈 유명하거든요. 또. 네. 방송국에서는 ENG 카메라 네. 그런 것들 후지 렌즈 많고 그 스포츠 야구장에 가 보면 네. 이따만한 거 이렇게 네네. 있죠, 있죠, 있죠. 하잖아. 네. 야구장 저기 막 전광판 밑에 네. 네. 그게 렌즈가 다 후지논 렌즈. 그 후지 필름이 음. 후지 광학회사인가요? 아니지 원래는 필름에서. 필름에서 했죠. 그렇죠. 근데 근데도 광학 이제 쪽에서도 네. 옛날부터 후지카 SLR 스타일의 후지카가 있었고 네. 근데 중형에서는 후지가 알아줬어. 중형이요. 대형하고 중형 후지논 렌즈로. 음.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는 중형 카메라 자동 중형 카메라도 내놨었다고. 지금 자동 중형 카메라요. 저기 충무로 가면은 필름. 아 필름. 그걸 충무로 가면 진열돼 있어. 되게 그래서 전문적 영역에서 잘 나가는 회사네요, 얘가. 근데 후지가 최근까지만 해도 이 네. 전이죠. 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의 바디라는 게 네. 미러리스나 DSLR 영역에서는 본인 바디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컴팩트 디카 네. 그다음에 하이엔드 카메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바디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신에 하이엔드 디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DSLR만한 크기의 고배율 줌 렌즈를 달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컴팩트 카메라도 후지가 많이 출시를 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끄지를 못했죠.
근데 색감적으로는 인기가 있었는데 네. 내가 그 인도 차이나 반도로 2개월 동안 여행을 갔었단 말이지. 그냥 안 가본 데가 어디세요 도대체? 6년 전에 인도 아니고 차이나 아니고 인도 차이나 인도 반도가 차이나. 중국하고 예. 인도하고 네. 붙어 있는 음. 옆으로 가면 인도고 위로 가면 중국이고 인도, 나라 이름이 뭔가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거기가 인도 차이나. 여기가 인도 차이나인데 네. 거기를 2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이제 갔는데 펜탁스 DSLR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후지에 네. 똑딱이 카메라 사고 갔다가 개피 봤잖아. 그게 XQ? 아니 그 당시는 네. XQ도 없었고 X 시리즈가 없었어. 아, 그래서 그냥 똑딱이 일반적으로 캐논에서 막 그 캐논 예전에 뭐 광고 나올 때 뭐지 이름이 똑딱이 카메라 이름이 익서스 익서스 카메라. 익서스 카메라 같은 시리즈 같은. 카메라 후지에서 나온 거를 막 연락에 찍고 다녔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좋아 막 하고 찍고 다녔는데 집에 오고 나서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데이터 아직도 있나요? 아마 있을 거야 아마. 한번 있는데 구경해보고 싶네요. 옛날 앙코르와트에서 그 멋있는 그 네. 유적지를 찍었는데 노이즈가 내가 물론 사진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더불어 그 카메라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 왜냐하면 출발하기 이틀 전에 도착을 했으니까. 과연 그 카메라가 요새 갤레기보다 잘 나올 것인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도 DSLR이 부담스러워서 네. 펜탁스에서 나오는 똑딱이 카메라를 네. 하나 MX1 아니야? 아니야. i 30이었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DSLR 이렇게 모방 뜬 것처럼 생겼는데 요만해요. 크기가. 요보다 더 작아요. 작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갔었는데 1200만 화소라고 적혀 있어서 네. 갖고 왔었거든요. 약간 날씨가 흐렸거든요. 네. 약간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ISO 400이 되니까 누가 앞에다 모래를 던진 것처럼 ISO 400. 아예 400에 모래를 막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하지만 1200만 원 같은 품질도 아니었고 그래서 확실하게 일반 컴팩트 디카와 하이엔드 카메라가 네. 구분이 네.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얘도 어떻게 보면 똑딱인데 확실히 그런 컴팩트 디카류보다는 보급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 그다음에 안에 내장되어 있는 색감들도 확실히 컴팩트 카메라보다는 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찍을 수 있는 네. 하이엔드가 말뜻이 하이가 뭐예요? 높은 엔드 끝 반왕.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이엔드가 끝판왕이라는 뜻인데 네. 뭐 똑딱이에서 끝판왕이라는 거지. 네. 후지에서의 하이엔드 똑딱이는 X30이다. 이 라인. X100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는 X100은 단렌즈고 그거는 레인지 파인더 형식의 하이엔드. 하이엔드인 거고 얘는 줌 렌즈를 탑재한 네. 하이엔드인데 센서 사이즈가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X100이 더 고급 기종이긴 하지만 네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줌이 안 되고 그냥 레인지 파인더의 스트리트 포토용이 용인 거고 좀 여행 다니면서 다방면으로 찍으려면은 X30 같은 하이엔드가 더 낫죠. 그거 같아요. 이게 광각에서 망원까지 되니까. 네네. 줌이 이렇게 돼야 되는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센서가 더 커졌다면 이 렌즈도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렌즈도 휴대성을 어마어마했겠죠. 위해서. 예. 그래서 요즘에는 센서는 1인치 줄이고. 센서가 또 있잖아. 이게 네네. 1인치인가? 네 맞아요. 1인치 센서가 소니에서 RX100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네네. 파나소닉에서는 LX100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게 다 이제 그 똑딱이에서 센서를 키워서 나온 것들. 그래서 하이엔드급으로 똑딱이 하이엔드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잡겠다는 거지. 예. 소형화도 잡는 거고 네. 화질도 잡는 거고. 후지에서는 X30, 파나소닉에서는 X100, 네. 아니야 LX100. 그럼 소니에서는 RX100, 마크 4까지 나왔죠. 네네. 1, 2, 3, 4.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은 급의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이게 70만 원에 나왔지만 그 RX100 마크 4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돈에 나왔어요 출시가가. 지금 아직도 80만 원대고. 걔는 렌즈가 엄청 작더라고요.
뭐 칼자이즈 렌즈인데 네. 1.8부터 네. 2.8까지. 예. 얘는 1.8부터 아마 4, 뭐 5.4점 몇 가지 가는 것 같은데. 얘도 시작은 1.8이네요. 2.0부터 2.0. 2.8. 센서가 네. 오, 2.8이네. 네, 센서가 1인치가 안 돼요. 아, 그래? 네. 2.3 아. 굉장히 작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세서 작은 거네. RX 마크 4보다. 근데 그 작은 센서 요즘에 이게 후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인업을 굉장히 잘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X30이 2.3의 센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X100하고 확실히 그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놔서 줌렌즈라는 매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성을 따지는 사용자들한테는 확실히 X100보다는 간편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엑스백을 쓰기에는 사람들이 사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거든. 엑스백을 잘 활용을 하려면 필카에 좀 그런 것도 겪어보고 레인지 파인더 형식의 카메라가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단렌즈의 불편함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X백을 써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 되게 생각보다 불편하구나, 그리고 어려운 카메라구나 라는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X백 찍었을 때. 그래요? 네. 되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촬영법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카 쓰듯이 그냥 쓰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카메라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X30은 뭐 사용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편해? 하이엔드다 보니까 완벽한 수동 기능은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수동 기능은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델을 쓰기만 해도 충분히 퀄리티를 제대로 뽑아줘요. 예쁜 색감으로. 확실히 내장되어 있는 컬러 필터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딱히 이제 심도놀이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찍게 되니까 오히려 더 생각 없이 찍어도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 제임스는 절대 사지 않을 카메라네. 아니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에이 설마. 바뀌었단다. 근데 아까 그 비비안이 얘기했는데 네. 심도가 깊은데 별 생각 없이 찍어도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는 필터. 초보자들하고의 그 개념이 아닌데 그거는. 또 비비안님은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막 작품처럼 나오잖아요. 네, 설마. 심도가 깊을수록 생각할 게 더 많거든. 그렇죠. 프레임이 복잡하기 때문에. 얕으면 그냥 이게 딱 그 사물만 딱 찍어도 간지나는데요. 딱 그런 소리 듣는데. 어쨌든 이 카메라는 센서도 되게 더 작으니까 1인치도 안 되니까 예, 심도가 깊겠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깊어요. 아웃포커싱이 가능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망원 영역이 있다 보니까 네네. 최대 광각 영역이 28mm부터예요. 예. 그 다음에 최대 망원이 112mm까지고. 네. 정확히 한다. 그래서 4배 줌까지 돼요. 최대 4배 줌까지 되기 때문에. 전문 리뷰하신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제 리뷰했잖아. 공부하셨어요. 어제 블로그에도 올리셨어요. 네, 한번 하나를 다 구경 오세요. 저희 봤던 블로그 거예요. 주소가 어떻게 그래서 되죠? JJ 포토 포토 클럽. 이라고 치면 되나요? 그렇죠. 네. 거기 간단하게 리뷰 적어놨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런 줌 렌즈이기 때문에 최대 망원 영역에서 피사체 가깝게 하고 아웃포커싱의 조건만 갖춰놓으면 네네. 일정 부분의 아웃포커싱도 가능하긴 해요. 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네. 쓰지 않아도, 저는 심도를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찍고 싶은 사진에 대한 좀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여행용 카메라도 쓸 수 있고 평소에 들고 다닐 수 있는 DSLR 갖고 다니기엔 좀 버겁고, 네. 앞으로 이제 여름이 올 거잖아요. 또 네. 그 땀나는데 그 많은 렌즈들이랑 장비를 무겁게 어떻게 들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천후 카메라. 맞아요. 그러면 주로 이걸로 비비안은 뭘 찍어? 저는 여러 가지 찍어요. 대부분 저는 이제 인물 사진보다는 좀 인물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네. 숙연해지네요.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렇죠. 후지가 그냥 인물이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애들 찍어주면 되겠네. 제임스하고 브라운. 뭐 남자끼리 뭐 그런 싫어요. 필요 있나요? 굉장히 불쾌해지네요 갑자기. 센서가 아깝잖아요. 배터리가 아깝고. 셔터가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여행에서도 뭐를 위주로 네. 찍지 이걸로? 이게 굉장히 제가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색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원색적인 풍경대로 좀 많이 찾게 돼요. 찍다 보면 그 원색적인 발색력이 굉장히 독특해서 그 색감을 좀 제대로 컬러풀하게 뽑아주는 느낌. 그래서 풍경 사진이나 아니면 접사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접사 가까이 있는 사물들, 굉장히 작은 사물들, 뭐 곤충도 괜찮고 그 정도로 1cm까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 오, 이게 진짜요? 1cm 접사가 되는 거야? 네. 3cm가 아니고? 1cm까지 돼요. 그럼 뭐 피규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사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일반적으로 쓸 때도 그런 뭐 그럼 피규어 찍고 놀면 되겠다. 숙연해지네요. 왠지 왠지 좀 히키코모리 같은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느낌의 아니에요. 방구석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전천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덕질도 꾸준히 하면 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 1cm까지 되는구나. 네. 매크로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3cm 모드가 있고 슈퍼 매크로라 그래서 1cm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운도 되고 네, 매크로도 되는 전천후 카메라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못 찍을 게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자료를 좀 보면 손떨림 방지도 이게 되는 건가요? 네. 광학식? 전자식은 기계식이 아니라 네네. 전자식 시프트인데 전자식.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생각보다. 전자식이면 약간의 무슨 손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전자식 보정 방식은 이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얘가 보정하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굉장히 막 흔들리다가도 스머스하게. 그 기능이 켜지면 액정에서 굉장히 느리게 착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 그 동영상에서 좀 많이 발휘되는 거죠? 동영상도 그렇고 사진에서도 똑같아요. 사진에서도요? 네, 사진에서도 발휘가 돼요. 그래서 약간의 크롭 그런 거 없나요? 동영상은 크롭이 있다는 것 같았어요. 네. 동영상은 잘 찍진 않아서 네. 사진을 보는 사진은 뭐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네. 많이 전자식이구나. 조리회가 2.8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두울 수 있거든요. 네. 좀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네네. 그런데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꽤 득을 봐요. 그리고 2.3인치 센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후지가 좀 그런 걸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감도가 쓸만해요. 후지 고감도 유명하지. 네. 그래요. 엑스백하고 유명하지. 그래서 저 디테일을 좀 뭉개는 게 있긴 하지만 예. 웹용으로 쓰기에는 800 이상도 네. 제가 1600까지도 써본 적이 있는데 네. 1600도 크게 무리가 아니에요. 네. 센서가 작은데 네. 1600까지 쓸 수 있다. 웹용으로는. 웹용. 그렇죠. 근데 뭐 하이엔드 카메라 쓰면서 작품 사진을 찍지는 않으니까. 하이엔드 작품 사진 한번 찍는 사람이 있긴 있지. 막 여기 옛날에 네. 옛날은 아니고 되게 유명한 일본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모르시는 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똑딱이로만 찍어 사진. 그런 사람 많이 패션하고 찍는 외국인 중에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똑딱이로 뭐 찍는데 뭐 스트리트 포토를 찍지. 예. 찍는데 그 사람이 똑딱이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일단은 뷰파인더를 그 사람도 잘 안 써. 일단은 카메라를 뷰파인더로 눈을 뷰파인더로 가져가는 순간 사람들이 의식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LCD 보고 찍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유럽에서도 인정하는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SL을 안 쓰고 브라운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나요? 똑딱이로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작가는 네. 이런 카메라를 좋아할 것이고 예. 뭐 이런 카메라 쓴다고 해서 작품 활동을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웹용이 아니라 프린트를 하더라도 예. 뭐 1600까지 쓴 것도 얼마든지 프린트해서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웹용 뭐 프린트
그 ISO를 이렇게 너무 구분 짓는 것보단 조금 더 거칠어도 거친 맛이 또 있는 거니까. 또 그 노이즈가 좀 생겨도 그 입자감이 좀 입자감이 좋아요. 괜찮으면 돼. 입자감이 좋아서. 후지가 좀 그런가요? 네. 제가 X백 쓸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X30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감도로 가도 그 노이즈 입자감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흑백으로 변환을 시켜도 내장되어 있는 흑백이 한 3-4가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 컬러 모드만 해도. 근데 거기에서 고감도 노이즈를 썼을 때 굉장히 극대화돼요. 더. 근데 내가 후지 카메라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는 배터리들을 다 거의 공유한다는 거. 새로운 사이즈의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지금 X100의 배터리가 X30에도 들어가고 요번에 새로 나온 X70에도 들어가. 그리고 X 프로 1에 저 옛날에 나온 X 프로 1에 들어갔던 게 X21, X22에 들어가고 XT1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요번에 새로 나온 X 프로 2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새로 나온다고 해서 배터리를 바꾸질 않아. 그러니까 후지 유저들은 바디를 추가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또 살 게 없는 거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것도 있어요. 후지는 자사 카메라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 기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신기종 추가보다는 그 카메라를 오랫동안 더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계 애플이네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의 하위 기종이었던 X10, 그다음에 X20이라는 그 제가 이제 X10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X10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 안 되던 기능까지 컬러 필터가 추가된. 컬러 필터 같은 거 원래 없던 기능이거든요. 이야.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순간까지는 다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줘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야. 그런 걸 좀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후지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는 유저들은 한 번이라도 써봤던 유저들은 네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자기 카메라에 대한 업데이트가 홈페이지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같은 카메라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도 정보를 교환받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끼리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올라올 때마다 정보가 공유되니까. 근데 안 써본 사람이 더 많지. 그러니까 잘 몰라서 후지 카메라를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매니아틱한 좀. 대부분 많이 뭐 미러리스 하면은 삼성하고 소니니까 우리나라 사람 네네. 생각하기에 네. 좀 다양성이 우리나라 좀 없는데 써본 사람은 만족하지. 네. 근데 이 후지 필름이 요 근래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거야. 1년 전까지만 해도 AF나 그 다음에 이런 1년 전은 아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기능적인 게 워낙 이렇게 스피드 측면에서 좀 낙후가 돼 있어서 와 정말 얼마 전이네요. 2년이면. 네. 로우 한 장을 찍는데 불이 계속 깜빡거리는 거야. 저장하는데 네. 다음 장 셔터 안 눌리고 그리고 이제 뭐 셔터는 뭐 밤에는 막 잡지도 못하고 얘는 뭐 기술 제휴 그런 것도 전혀 안 됐나 봐요. 막 그냥 맨땅에 헤딩했나 보네. 좀 약간 그런 후지가 느낌? 맨땅에 헤딩했지. 네. 그 잠깐 니콘의 기술력을 빌렸었지 바디를 네네. DSLR에서 5%하고 3%하고 네. 근데 이제 그 DSLR을 포기해버린 거지. 자기는 안 되니까. 삼성도 DSLR에 도전했다가 포기했거든. 그렇죠. 소니도 뭐 이제 소니도 포기했고. 완전 포기. 어.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이게 그 기술력 차이가 엄청난가 봐. 네. 하다가 안 되는 거지 뭐. 삼성은 차도 하려다가 포기하고 카메라도 포기하고. 차는 뭐 거의 강제적으로. 그거는 IMF 아니지. 때. 그 회장이 좋아해가지고 한 거 아니었어? 강제로 포기당했다고요. 아 포기를. 그렇지.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근데 이 내가 X30은 써보진 않았는데 네. 후지가 색감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 뭐 유저들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 후지 필름 원래 필름 카메라 회사였잖아요. 필름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자기 자사에 갖고 있던 필름들의 특성을 디지털화해서 많이 내장을 해놔서
마치 색감이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디지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가?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집에 알파 55가 있거든요. 그게 한 알파고가 아니고 네. 알파고는 요새 나왔습니다. 고가 오라는 뜻이거든. 알파 55. 알파 고고. 근데 진이 산지 고. 근데 그 알파 55에 그게 DSLT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산 카메라인데 이게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거에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RGB인가 CMYK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도 좀 넣을 수 있고 틴트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요. 커스텀. 십자가 모양으로. 소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건 너무 오래돼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년 전 바지인데 보급기라서 보급기여서 그런 거야? 없을 보급기. 거예요. 그런가? 네. 아 근데 그래서 그거보다 보급기가 150만 원이나. 한 2년 뒤에 나온 넥스 5 고 미러리스가 또 저희 집에 있는데 거기에는 왜안 있더라고요. 갖고 다녀? 제 아내 겁니다. 그럼 55는? 그것도 제 아내 겁니다. 아니, 야, 니꺼 내 거가 어딨어? 아내가 이게- 써요. 당신 오늘 넥스 5 쓸 거면 나 알파 55 좀 가져갈게. 넥스 5는 제가 왜 안 쓰냐면 응. 심도가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산 거야? 그거 아내가 산 거죠. 그거. 둘 다? 55는 제가 산 건데 어. 아내가 이제 심도가 얕은 카메라를 몇 번 써보더니 음, 그 렌즈 좀 바꿔달래요. 그래서 사다 줬죠. 심도의 그러면- 맛을 알게 된 거죠. 부인이 카메라에 좀 블로거니까 네, 카메라 그런 거 보면 좀 욕심이 있네. 심도 얘기도 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인한테 사주는 셈 치고 산 다음에 네가 쓰면 되잖아. 아, 네. 아무튼 아니 나는 여자친구가 사진에 관심이 없어. 내가 이 후지 X100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지금은 블랙이 후지가 진짜 나쁜 게 X100은 블랙이 없었어. 네, 그러면서 그거를 한정판으로 블랙이 나온 거야. 네네. 그게 100 한 거의 200만 원 정도 했다고. 세트죠. 블랙이. 그걸 사갖고 여자친구 줬는데 안 찍어. 오, 어. 소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거의 근데 소장의 신품과 개념이 다르게. 없는 게 네. X100S부터 블랙을 그냥 똑같이 출시해 버렸다니까. 소장 가치가 없는 거지. 블랙을 끝까지 그러면 출시하지 말아야지. 다른 버전도 S 버전, T 버전도 블랙은 리밋 에디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풀어버렸어. 그럼 X100 블랙 에디션 200만 원 주고 산 사람 뭐 되는 거야? 옴렉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지 색감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필름 시절의 노하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이 있겠지만 정말로 그게 소문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사실이 되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얘네가 필름 만들던 회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 색감이 좋은 걸 거야. 좋겠지. 잘했잖아. 그런 것들이 좀 와전이나 비슷하게 돼서 색감이 좋다. 맹목적으로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두 명이 느끼기에 진짜 이 색감은 다른 데보다 유니크하고 특이한 점이 진짜 좋은 게 있는지 내가 색감이 좀 둔하거든. 그래서 한 명은 너는 지금 뭐 미대 나왔으니까 네, 둘 다 미술 쪽에 했던 애들이니까 네. 색감을 좀 한번 표현을 좀 말로 해봐. 후지의 색감. 제가 느꼈던 거는 후지의 화이트 밸런스가 다른 기종에 비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색감이 제대로 뽑혀서 나오려면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를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색깔 뽑아내기 때문에.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좀 굉장히 정확한 느낌이라서 어떤 피사체를 찍어도 자기 필름 느낌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 풍경을 찍던 음식을 찍건 인물을 찍건 그게 화이트는 정확히 맞춰내니까 그게 좀 알맞은 느낌으로. 특히 또 후지의 색감이 조금 화사한 느낌이 좀 강하다 그래요. 이 캐논의 화사한 느낌과 좀 다른 게 캐논의 화사한 느낌은 약간 좀 파란빛이 가미가 돼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에 약간 좀 느낌이.
근데 후지의 그 화사한 느낌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풍부해 있어서 피부톤을 특히 찍었을 때, 인물 사진 찍었을 때 그 피부톤이 굉장히 맑게 나오는 특징.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캐논이 인물 사진에 강하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고 유저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캐논은 인물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인물 화이트 밸런스가 좀 특이해요. 캐논은. 인물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가 아니라 인물 정말 잘 나오는 카메라는 후지예요. 비교가 안 돼. 넘사벽이에요. 후지랑 색감 자체가. 이거는 사진만 놓고 봐도 확실히 달라요. 역시 후지. 네, 후지의 색감은 결국 후지인가? 네. 말 그대로 캐논은 사진을 찍고 나서 약간의 후보적인 가미가 좀 돼야 좀 정확한 예쁜 사진이 완성이 되는 반면 후지 쓰는 유저들은 거의 보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JPG 색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찍을 때 혹시나 해서 로우와 JPG 같이 찍기는 하지만 후지 로우를 만져본 일이 없어요. 그냥 JPG 자체로도 색감이 그냥 만족할 만큼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벌써. 굉장히 그 부분이 그러니까 JP 로우로 찍어도 그 로우의 라이트룸에서 로우를 만져도 후지 그 회사의 색감적인 그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자기가 만지면 그거보다 JPG보다 못한 그렇죠. 사진이 나오는 거지. 네. 그거 그렇게 로우로 찍지 않아야 되는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카메라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임스가 좋아하는 풍의 사진은 그 일본의 네. 그 약간 오버 노출에 네. 밋밋하고 밋밋하면서 네. 오버 노출인데 좀 색감이 좀 유니크하면서 네. 좀 블랙 부분 섀도우를 좀 살려가지고 디테일 좀 살면 사는 것 같으면서 다다다한 거.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이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가 일본 거지만 네. 대부분이 근데 이 후지 JPG 바디 세팅으로 그런 느낌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냥 찍으면 그렇게 나와요. 오. 아마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나도 그 후지 카메라로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왠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세팅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세팅이라 하면 드는데 바디 내에서 음, 또 약간의 뭐 리터칭도 들어가겠지. 크게 없이 그냥 JPG 업무 색감만으로도 아마 네. 그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일본 가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일본 가서 찍었던 사진 X30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X10으로 네. 일본 여행을 했었는데 X10과 X30의 이미지 센서가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네. 센서 똑같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찍었던 느낌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 아닌가. 저도 찍어보고 놀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X30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 여행 때 가져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 후지에서 가장 강력한 그 필름 시뮬레이트 그걸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식 크롬인데 네. 클래식 크롬이 정확히 무슨 색감이지? 저도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그 클래식 크롬 모드로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동영상에서 이제 네네. 뒷부분에 좀 그 클래식 크롬 색감에 네. 리뷰를 좀 사진을 삽입을 시킬게.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데 그 색감이 좀 빠진 느낌인가? 네, 약간 좀 채도가 살짝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느낌이 그래서 뭐 묵직한 느낌도 있고 블랙 같은 경우는 좀 더 묵직하게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라 할까 정말 말 그대로 크롬이라는 그런 회색 빛깔이 싹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차가운 느낌이 좀 들어가나? 차가운 느낌. 클래식 크롬. 그건 평온해 보이도록 보강된 음영 콘트라스트 및 소프트 컬러. 평온해 보이도록. 평온해 보이도록. 네. 그 느낌이 맞겠네요. 평온해 보이도록. 보강된 뭐라고요? 근데 이게 그 클래식 크롬 모드가 네. X10하고 X20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X30부터 추가가 된 기능이라 네네. 이 클래식 크롬 때문에 기종을 기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X10이 나쁜 바디가 아닌데 네. X30으로 넘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클래식 크롬 모드랑 그다음에 전자식 뷰파인더 두 가지 때문에 넘어왔거든요. 이야. 그러면 음영, 소프트 컬러 평온하게 보이도록 그렇다면 대비가 세지는 않겠네. 네, 대비가 좀 약하죠. 그 일본풍하고 비슷한 좀 느낌이 드는 건가? 클래식 크롬에서 약간 노출을 오버시켰어? 오버시키면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아니야 이거? 오. 맞네요. 지금 클래식 크롬으로 노출 오버해서 지금 그렇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 그렇군. 그러면 X30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 나는 단점 딱 하나가 네. 이 모든 기능을 X10에 넣었으면 좋겠어. 디자인이 아 너무 현대적이구나. 구리다. X10에 비해.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클래식한 거잖아. 네. 근데 사이버틱해졌어. 맞아요. X21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뭐 X21도 X 프로 시리즈에 비하면 디자인이 좀 네, 좀- 싫은데 맞아요. 그 X10이 참 좋은 디자인, 클래식한 디자인이었는데 네. 이게 사이버틱하게 되고 여기 앞에 요 구멍 요거 눈같이 요거 돼지코. 돼지코 같이 돼 있는 저것도 좀 걸리고 네. 그립은 좋아졌는데 음. 이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좀 딸리는 것 같아. 이게 오히려 깔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X10이 더 예뻐요. 진화된 클래식이죠 얘는. 네. 걔는 X10은 이제 완벽한 완벽한 클래식. 클래식이고, 리뉴얼된 클래식. 네. 새로 나온 뉴비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 단점 또 없나? 가게가 좀 많이 무게 늘어났다는 거? 그래도 올림푸스에 비하면 좀 가벼울 텐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가? 올림푸스보다 가볍긴 하겠는데 그래도 약간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묵직해요. 예. 근데 이게 싱글 컨티뉴스 매뉴얼 이렇게 있잖아요. 요 컨티뉴스 좀 쓸만한가요? 컨티뉴스는 제가 써보진 않아서. 아, 왜냐면은 네네. 컨티뉴스를 써도 AF 속도가 네. 빠르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네네. 그 뭐랄까 측거점 이동이 귀찮아요 좀. 네. 그냥 이거 쓰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네. 측거점 이동을 하면서 쓰기가 네. 좀 귀찮아서. 그 후지의 그 AF는 X100T의 전과 네. X100T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 네. X100T 전은 쓰레기고 네. X100T, XT1, 그다음 X70, X 프로 2 이때부터는 AF가 굉장히 좋아졌어. 근데 이 X30이 X100T 전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쓰레기지. 근데 X10보다는 당연히 좋지. 좋죠, 네네. 좋죠. 근데 X100T부터가 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X100T 기준으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이게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X100S? T? 뭐랑 같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X 근처에서 출시가 네, 됐겠지. 아마 그 당시에 출시가 됐을 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정도. 좋아졌지. 근데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제 X 프로 2부터는 완전히 이제 거의 올림푸스 똥꼬까지는 좀 따라가지 그 않았나. 정도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포션 버튼이에요. 펑션. 포션 버튼 할당을 네.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능. 이런 Q도 그런 펑션 버튼인가요? 네, Q를 누르면 네. 모든 메뉴가 한꺼번에 다 퀵 메뉴. 퀵 메뉴죠. 펑션. 하이엔드 카메라답게 네. 기능 설정이나 그런 거는 다 할당이 되어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은 간편해서 네. 전천후로 쓰기에 편하기도. 그 다음에 이전 버전하고 제일 큰 차이점 하나가 틸트 액정이죠. 아. 틸트 액정이 있어서 근데 아쉬운 거는 터치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사실 이것마다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요. 이게 그 전에 게 너무 붙박이라서 광학시 뷰파인더도 별로 쓸모 있지 않았고 이것도 붙박이라서 좀 이렇게 안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지. 그죠? 근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전원을 켰을 때 옛날에는 요 전원 버튼 이렇게 줌링이죠. 요 줌링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다이얼 같이 돌리. 컨트롤링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 굉장히 좋은 거네. 네, 컨트롤링에 게다가 이 컨트롤링에다가 내가 원하는 펑션을 또 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줌 말고도 내가 원하는 기능, 뭐 감도나 네. 뭐 그런 조리개 이런 것도 것들, 예, 바꿀 할 수 있겠네. 있어요. 사진 넘기는 것도 되겠구만. 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X130의 X30의 장점과 단점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네. 이제 동영상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녹화를 진행을 하고 네. 요거를 한번 제임스가 네. 한 3, 4일 정도 써보고 네. 요번 휴가 때 네. 한번 써봐. 아 그렇습니까? 써보고 네. 제임스가 써본 느낌을 가지고 다음에 네. 리뷰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자, JJ 포토 클럽.